자, 우리 연산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하면은 산술연산자, 비교연산자, 논리연산자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우리 수업 페이지를 한 번 더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은 여기 링크가 하나 달렸을 텐데,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우리 산술연산자, 사칙연산자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더하기, 우리 수학 시간에 공부했죠. 얘는 a의 값에 b를 더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마이너스 a의 값에 b를 빼겠다. 그리고 우리 곱하기, 얘도 알죠? a 값에 b를 곱하겠다 라는 의미. 그리고 요 슬래시, 역슬래시 말고 그냥 슬래시는 a하고 b를 나누었을 때 걔에 대한 몫을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 퍼센트 기호, 얘는 a에서 b를 나누었을 때 몫이 아니라 나머지를 구해줘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친구는 몫을 출력을 해주는 친구고, 이 퍼센트 기호는 나눈 나머지를 출력해주는 친구다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연산을 할 때 우리 세 가지 배웠는데, 문자, 정수, 실수 이랬을 때 정수값하고 정수값을 연산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값은 정수로 나오게 되고요. 정수값하고 실수를 연산을 하게 되면은 그 값은 실수로 나옵니다. 실수는 우리 소수점 있는 숫자를 실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만약 그 실수의 연산 결과를 출력을 하려고 한다. 그럼 뭘 사용을 해야겠어요? 우리 %d 같은 경우에 서색지정자. 걔는 뭐였죠? 정수를 출력해주는 친구였죠. 우리 실수를 출력해주는 친구는 뭐였어요? %f였죠. 그걸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느냐? 우리 위에서 보게 되면은 서식지정자라고 해가지고 여기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d 같은 경우에는 10진 정수를 출력을 하고, 우리 플로앳, 더블 이 친구들은 f, %f 실수를 출력을 해준다라고 했던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낯설지 않은 친구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비교연산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 비교연산자는 뭐냐?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A 값하고 B의 값을 비교를 해서 그 결과를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띄우면은 이렇게 창 뜨죠. 자, 여기에서 제가 여기다가 소스 파일을 하나 더 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추가하고 새 항목하고 메인으로 추가를 해놓고 이 친구는 잠깐 죽여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항상 썼던 것처럼 제일 처음에는 샵 include 그리고 std io.h 우리 여기까지는 공부했죠. 표준 입출력에 관한 그 함수들 다 포함시켜버리겠다 라고 했던 거. 그리고 int main 그리고 return 0 여기까지는 약간 고정처럼 외우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안에 저희들이 원하는 그 문법을 작성을 하게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문제를 풀기 전에 자, 10 더하기 10 우리 사칙연산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얘를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얘 정수니까 %d 해놓고 이 값을 구하기 위해 10 더하기 10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얘 실행시키려고 한다 이러면은 컨트롤 F 눌러가지고 10 더하기 10은 20이다 라는 거 잘 표현되는 거 확인했고요. 자, 이것처럼 우리 뺄셈 같은 것도 해보면 되겠죠. 프린트 F 20 빼기 15는 %d. 자, 그리고 걔에 대한 계산은 요 콤마 뒤에서 얘가 이거잖아요. 나 정수 하나 출력할 거야. 뭐 출력하면 되는데 이러면은 이 콤마 뒤에 있는 거. 자, 그래서 20 빼기 15 얘 실행해보면은 5 출력되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우리 곱셈도
20 곱하기 10 자, 해보면은 200 출력되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나누기 10 나누기 3 자, 우리 요 슬래시 기호는 뭐라고 했죠? 나누었을 때 몫을 출력을 해준다 라고 했죠. 정말 그런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했더니 어때요? 10을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3이죠. 3, 3은 9해서 나머지가 1 나올 테니까. 자, 얘도 직접 계산해보면 되겠죠. 나머지까지. 자, 얘를 실행을 해보면은 지금 여기에 퍼센트가 제대로 작성이 안 되는 거는 얘가 따로 기능이 있어서 그래요. 이거 그대로 문자 그대로 퍼센트로 출력하고 싶다 이러면 하나 더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행해보면은 10 나누기 3 했을 때 얘는 나머지가 1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정수하고 실수하고 연산을 했을 때 그 결과는 뭐로 나온다라고 했죠? 실수로 나온다라고 했죠. 정수와 정수를 연산을 하게 되면 정수가 나오지만 정수와 실수를 연산을 하게 되면 실수로 값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걔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죠. 자, 프린트 f 10을 3.0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실수로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결과값은 실수 전용 서식 지정자로 받아야 될 거고, 얘도 계산을 할 때 10을 3.0으로. 자, 이렇게 해서 실행시켜 보면 어때요? 출력값이 소수점 형태, 실수로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뭐다? 요 %d는 10진 정수를 담을 수 있는 서식 지정자 %f는 실수 전용 서식 지정자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어디까지 왔어요? 비교 연산자라는 게 있다. 그래서 A하고 B의 값을 비교를 해서 얘가 같은지 다른지 작은지 큰지 작거나 같은지 같거나 큰지 크거나 같은지 얘네들을 비교를 해준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하나 해볼까요? A하고 B는 같다라는 거. 자, printf 출력하겠다. 어떤 걸 출력을 할 건데? 라고 하면은 %d 정수 하나 출력을 할 거고, 나는 10과 10이 같은지. 자, 10과 10은 같나요? 같죠. 자, 그럼 뭐라고 나와야 돼요? 10과 10은 같으니까 응 맞아 참이야 라고 나오거나 아니면은 10과 10이 달라요. 그러면은 뭐 10과 5가 같다 이러면은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이러면은 응 달라 참 거짓으로 구분을 해줘야 되지. 우리 위에 산술 연산자처럼 뭐 5, 10, 3, 1 이런 식으로 숫자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봤더니 어떻게 나와요? 숫자 1이 출력이 됐죠. 그쵸? 자, 우리 10과 10이 같은지 요 연산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출력을 해줘 라고 했는데 얘가 뭘 출력을 했어요? 1이 나왔어요. 자, 우리 C 언어에는 참과 거짓을 true, false로 나타내지 않고 숫자 1 그리고 숫자 0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숫자 1은 참을 뜻하고 숫자 0은 거짓을 의미를 해요. 자, 그래서 그럼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얘는 거짓이죠. 10과 5는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얘 실행해보면은 어때요? 0 출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C 언어는 파이썬이나 자바 이런 친구들은 이제 true, false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 나오는데 우리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참 거짓을 뜻하는 게 숫자 1, 숫자 0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비교 연산자는 진짜 참 거짓을 나타내야 되는 거지 우리 정수 값을 나타낼 게 아니기 때문에 뭐 5, 10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참 거짓으로 나온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A와 B는 다르다라는 거는 느낌표에 대인연산자 는 표시가 있는 거고요. 같다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분명히 또 있습니다. 10과 5가 같다. 우리 숫자에서는 요 는 하나가 같다 표시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 요 대인연산자는 어제 변수할 때 공부했죠. A, 자, 공간, 는, 값 이렇게 해서 요 대인연산자를 기준으로 왼쪽이 공간, 오른쪽이 값. 그렇기 때문에 같다라고 느끼는 거는 같다라는 거를 비교해주는 연산자는 뭐다? 요 대인연산자를 2개 붙이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꼭 하나 붙이지 말고 2개 붙이셔라 라는 거. 얘는 옳지 않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우리 다르다라는 거. 10과 5는 다르다. 아이고. 우리 조금 이따가 배우겠지만 요 느낌표는 낫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정. 낫. 요거. 아이고. 부정을 뜻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10과 5가 다르다. 얘네 2개 다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참이 나오겠네요. 실행해보면은 참을 뜻하는 1이 잘 출력이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10이 뭐 3보다 크다. 자, 얘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10은 3보다 크죠? 자, 그러니까 참이 나오죠. 1로. 1이 참, 0이 거짓. 자,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건 따로 안 해볼게요. 어차피 아실 수 있는 거니까. 작다, 크다, 작다, 크다, 뭐 같거나 작다, 같거나 크다 요런 친구들 비교 연산자다라는 거. 자, 그리고 논리 연산자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얘는 조건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돌아가면 10은 3보다 크다. 그리고 10은 5와 다르다. 자, 얘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나올까요? 봤더니 1이 나왔어요. 그렇다라는 건 참이다라는 거죠. 요 AND 표시는 뭐냐? 이 2개를 어떻게 하겠다? 비교를 해가지고 이 A하고 B가 모두 참일 경우에는 참을 표시를 하고, 얘는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 있으면 참, 모두 거짓일 때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10은 3보다 크죠? 참이죠? 자, 10과 5는 다르죠? 참이죠? 둘 다 참이기 때문에 얘가 AND 연산 참으로 해서 1이 출력이 된 거고, 만약에 제가 하나 다르게 해볼게요. 10과 5가 같다. 자, 얘를 실행을 해보면 뭐가 나와요?
0이 나오죠. 왜? 얘는 참이지만 얘는 거짓이기 때문에 얘는 AND 연산이라서 두 개 다 참일 때만 참으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거짓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오어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같은 그거를 이 짝대기는 그 돈 표시를 Shift를 누르고 누르면 됩니다. 엔터 위에 우리 요 역슬래시 눌렀던 것처럼 Shift 누르고 얘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얘는 또는 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은 참이 나오게 되는 건 거죠. 5어 연산자라서. 자, 그리고 마지막. 요거는 논리 연산자 느낌표. 아까 전에 우리 보면은 여기 봤을 때 얘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정, not을 의미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A의 값이 참인 경우에는 거짓을 출력을 해주고 얘가 거짓일 경우에는 참일 경우에는 거짓을 출력을 해줍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한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세로 고침하셔가지고 보시면은 맨 밑에 문제 산술연산이라고 해서 자, 산술연산자를 이용해 출력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출력하는 함수도 공부를 했고 어떻게 출력하는지 공부했고 산술연산자도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값 출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28에서 235를 더한 값 출력해주시고 512에서 227을 뺀 값 출력해주시고 1200을 15로 나눈 값을 출력을 해주시고 얘는 몫이 나와야 되고요. 128을 32로 곱한 값을 출력을 해주시고 10을 3으로 나눴을 때 걔에 대한 나머지를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1번 문제이고요. 우리 비교 연산도 공부를 했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도 올려두었습니다. 자, 얘는 비교 연산자를 이용해 직접 표현해보고 프린트F로 그 결과를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 1은 무엇을 의미를 한다? 참을 의미를 한다. 그리고 0은 무엇을 의미한다? 거짓을 의미를 한다. 자, 그래서 A와 10이 같다. A와 10이 같지 않다. A가 10보다 크다. A가 1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B는 10일 때 A와 B가 같다. A와 B가 같지 않다. C는 0, D는 1일 때 C와 D가 같다. 요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되는 문제를 제가 여기다 가지고 왔어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술연산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자, 그래서 이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할 텐데 우선 128에 235를 더한 값을 출력을 해달래요. 우선 출력을 해달라라고 했으니까 프린트 F 사용을 해줘야 되고 자, 그리고 이 안에 128도 235도 둘 다 정수죠. 정수랑 정수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정수니까 %d 정수값 출력할 거다. 어떤 정수값? 이러면은 128 더하기 235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512에서 227을 뺀 값을 출력을 해달래요. 자, 정수 출력할 거다. 어떤 거? 해보면은 512 빼기 227 자, 그리고 여기까지만 해서 우선 실행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363 그리고 285 출력되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그 다음 1200을 15로 나눈 값을 출력을 해주세요. 자, 프린트 F 출력을 할 거다. 정수로 출력을 할 거고 우리는 1200을 15로 나누려고 한대요. 자, 나누는데 몫을 출력을 하려고 한다. 이러면은 요 슬래시예요? 아니면은 요 %예요? 몫이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128을 32로 곱한 값을 출력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128을 32.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실행해보면 363, 285, 80, 그리고 4096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 10을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출력을 해주세요. 자, printf %d 자, 10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출력을 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해보면은 여기 1 나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문제 풀어봤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였죠. 비교연산이라고 해서 다음 명제를 비교연산자를 이용해 직접 표현해보고 printf로 그 결과를 확인해보세요 라는 거. 자, yes 가져다가 자, 여기에 달아놓겠습니다. 자, 문제 시작해가지고 int a는 10이라고 해놨어요. 자, 이거 뭐죠? 나 정수 담을 공간 만들어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지정을 하겠다? A라고 저장을 해놓고, 자. 정수 담을 공간 만들어서 여기까지가 int인 거고 그 이름 A라고 지정을 해놓고 그 공간에다가 10이라는 값을 집어넣어 놓겠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비교를 하겠다라는 거죠. A하고 10이 같다. 자, 10은 10이니까 같죠? 자, 우선은 이거 제가 그냥 비교를 할 게 아니라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자, printf %d 하고 왜 참 거짓을 0과 1로 우리 C 언어는 표출을 해준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A와 10이 같다 이거 하나였나요? 아니죠. 두 개 작성해줘야지 같다라는 연산자였었죠. 자, 그래서 실행해보면은 여기 1 나오는 거를 볼 수 있고 얘도 구분을 좀 지어놓을까요? 자, 다시 재실행해보면은 1 응 맞아 참이야 라는 거 볼 수 있고 그 다음 A와 10이 같지 않다. 얘도 역시 참거짓 우리 숫자 0, 1로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d라고 해놨고요. 그리고 A와 10이 같지 않다. 자, 그리고 얘 실행해보면은 거짓이겠죠? 0. 자, 왜 그래요? A하고 10은 같으니까. 자, 그리고 printf A가 10보다 크대요. A가 10보다 크다. 자, 이거 참인지 한번 확인해보면은 어때요? 크다이기 때문에 거짓이죠. 10이 포함이 안 되어 있고 A가 11, 12, 13 그 이외의 숫자여야지 참인 거고 A는 1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 나오죠. 자, 그리고 그 다음 A가 1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와요? 참이 나오겠죠. 크다에서는 크지는 않기 때문에 11 그 이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얘는 대신에 같다라는 그 기준 때문에 참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실행해보면은 여기 1 참을 뜻하는 1이 나온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가 생겼어요? int b는 10이래요. 자, 정수 담을 공간 하나 더 만들어서 그 이름을 b라고 지정을 해놓고 그 공간에는 뭘 집어넣겠대요? 10을 집어넣겠대요. 자, 그래서 이렇게 10을 집어넣어놨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를 봤더니 뭐래요? A와 B가 같다. 자, 어때요? 그림 봤더니 같죠? 자, 그래서 얘는 참이 나올 거예요. 그거를 실현을 해보면은 A와 B가 같다. 실행해보면 1 나온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A와 B가 같지 않다. 이거 그대로 가져다가
느낌표로 바꾸겠습니다. 같지 않다라는 연산자는 요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실행해보면은 얘는 0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int c는 0, int d는 1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는 뭐예요? 정수 담을 수 있는 공간 하나 더 만들어서 그 이름을 c라고 해놓고 걔에다가는 값을 0을 집어넣어 놓고, 자, 그리고 int 정수 담을 수 있는 공간 하나 더 만들어서 걔 이름은 d라고 해놓고 거기다가는 값을 뭘 집어넣겠다? 2를 집어넣어 놓겠다 라는 건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를 봤더니 뭐래요? C와 D가 같다래요. 자, 얘랑 얘랑 같나요? 0과 1이니까 다르죠? 자, 그래서 거짓이 나올 거예요. 구현해보면 C와 D가 같다. 실행해보면 같지 않으니까 거짓 0 나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문제를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배울 예정이냐? 조건문을 배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의 정답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실행해보면은 여기 정답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조건문을 배워볼 텐데, 우선 우리가 제1 프로그램에서 기본은 공부를 한 겁니다. 뭘 공부한 거예요? 출력. 계산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까지는 나왔어요. 자, 근데 우리가 좀 잘 짜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거에 대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걔랑 비교를 하고 그리고 어떤 특정 조건을 제시를 하고 그 조건에 맞도록 프로그램의 이제 흐름을 조절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조건식을 꼭 배워야 돼요. 왜냐면 프로그램에서 조건식이 없는 친구는 없어요. 그리고 조건식이 잘 짜여질수록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울 조건문은 총 두 가지입니다. if문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스위치, 케이스 문이 있습니다. 자, 우선 대표적인 문법은 if문이에요. 자, 만약 뭐뭐라면 이걸 실행을 하고 만약 이거라면 이걸 실행해 라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이 조건문을 쓸 수 있는 그 문법을 공부를 해야겠죠. 자, if문은 어떤 식으로 생겼느냐? 자, if 만약에 이 안에 조건식을 다는 거죠. 이 조건이 참이라면 여기서 들여쓰기를 하나 해줍니다. 자, 실행할 문장을 여기다 써놓을게요. 조건식이 참일 경우 실행할 문장을 여기다가 작성을 해줘요. 자, 근데 이때는 이 실행할 문장이 딱 한 줄일 경우에만 괄호가 없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조건식이 참일 경우 실행할 문장이 2줄 이상이에요. 자, 그러면은 if 조건식 하고서는 괄호 안에 뭘 집어넣느냐? 조건식이 참일 경우 실행할 문장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다? 조건 실행할 문장이 한 줄인 경우 얘는 실행할 문장이 2줄 이상인 경우 이렇게 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요거 틀은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 영어 공부할 때도 알파벳은 외우고 시작하잖아요. 그거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if 이 if라고 하는 거를 적고 그 안에 조건식을 적는데 그 안에 조건은 우리가 아까 전에 공부했던 비교 연산자 있죠. 그 친구들을 많이 씁니다. 우리 뭐 A는 B와 같다. A는 B와 같지 않다. 뭐 A가 10보다 크거나 같다.
A가 10보다 크다. 요런 게 요 조건식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조건이 참일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거짓이면 실행하지 마.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 이 조건이 거짓일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얘가 조건식이 참일 경우 실행한다라고 했잖아요. 조건이 거짓이면은 얘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긴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조건식이 거짓이면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들 전혀 실행하지 않아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한 줄 이상일 경우에는 중괄호를 사용을 하고 한 줄 이상 그냥 딱 한 줄일 경우에는 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한 줄보다 많다, 두 줄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중괄호를 사용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 if문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해볼까요? 제가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자, 나이에 따른 성인 판별이라고 해서 있어요. 자, 얘 클릭 한번 해보시고 나이에 따라서 올바른 성년 여부가 출력이 되어야 합니다. 자, 얘를 그대로 가지고 와 볼게요. 자, int age 해놓고 age는 5라고 해놨습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int 정수 담을 공간 만들겠다라는 건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정수 담을 수 있는 공간 만들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붙이겠다? age라고 붙이겠다. 그리고 그 age라고 하는 변수에 뭘 집어넣겠대요? 5라는 값을 집어넣겠대요. 요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printf 성년입니다, printf 미성년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얘를 그냥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잠시만요. 자, 둘 다 나오죠. 성년입니다, 미성년입니다. 자, 근데 성인이면서 미성년자일 수 있나요? 없죠. 얘네들 양립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나이에 따라서 뭐 20살보다 어리다 이러면은 미성년자인 거고 20살보다 많다 이러면은 이제 성인인 거잖아요. 자, 그렇게 나오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한다? 우리 if는 방금 공부했죠. 어떤 식으로 생겼었어요? if 조건식 그리고 이 괄호 안에 조건식이 참일 경우 실행할 문장이 들어가진다 라고 했죠. 여기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if 조건식. 자, 조건식은 뭐예요? 나이가 20보다 어리면 미성년자인 거를 출력을 해주고 뭐 나이가 20보다 많다라고 하면은 성년입니다를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비교를 하면 되겠죠. 자, 그 age 나이라고 하는 그 변수의 값이 뭐보다 크면 20보다 뭐 크거나 같으면 자, 여기다가는 뭘 하면 돼요? 성년입니다를 출력을 해줘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if age 나이가 20보다 작으면 뭘 해라? 얘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지금 age의 값이 뭐예요? 5죠. 자, 5는 20보다 크거나 같은가요? 자, 우리 위에서부터 다 실행하는 거예요. 자, int 정수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 이름 age라고 해놓고 그 age에다가 값 5 집어넣어 놓고 if 만약에 그 age라고 하는 그 변수의 값이 20보다 크거나 같으면 지금 얘 뭐예요? 5죠. 우리 아까 전에 이거 비교했잖아요. 참 거짓 판별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뭐 나와요? 참이 나와요? 거짓이 나와요? 거짓이 나오겠죠? 5는 20보다 크거나 같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 나오니까 이거 실행해요, 안 해요? 실행 안 하죠. 그래서 이게 출력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참일 경우에 실행할 문장이라고 했지 거짓일 경우에 실행할 문장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 실행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if 만약에 age의 값이 20보다 작으면 미성년입니다를 출력을 해줘. 자, 그래서 뭐가 나온 거예요? age는 5니까 얘가 참이죠. 그래서 미성년입니다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값을 바꿔볼까요? 25로.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은 뭐가 나와요? 성년입니다가 나오죠. 왜? 얘는 참이지만 25가 20보다 작다라는 건 거짓이니까 얘가 실행이 되지 않는 건 거죠. 이해되실까요? 이게 if문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단일로서 이렇게 써도 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면서 미성년자일 수 없잖아요. 이게 참일 경우에는 요걸 실행을 하고 그 외일 경우에는 다 미성년자인 거죠. 성인 아니면 미성년자인 거잖아요. 뭐 중간에 애매모호하게 있는 사람들 없잖아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els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 자, 그래서 if 조건식 조건식이 참일 경우 실행할 문장, 그리고 여기에 else 라고 하면은 얘는 뒤에 else 뒤에는 조건식이 붙지 않아요. 왜? 이 조건식이 참일 경우 이거 실행을 하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여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건식이 따로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은 조건식이 거짓일 경우에 그냥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얘다. 참이 아닌 애들은 다 얘를 실행을 하면 된다라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조금 바꿔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장을 시켜가지고 자, 여기를 바꿔주면 되겠죠. 얘를 else로 이렇게. 자, if 만약에 그 age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20보다 크면은 성년입니다를 출력을 하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미성년자입니다 출력해. 이렇게. 이해되실까요? 괄호 안에 조건이 참이면은 요거, 거짓일 경우 그 외일 경우에는 요거.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 전에 모든 걸 다 if문으로 처리를 해도 되잖아요. if 나이가 이거보다 어릴 경우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조건을 여러 개를 다 달아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얘네들은 독립적이에요. 이 덩어리 따로, 이 덩어리 따로. 그렇다라는 거는 얘도 실행을 하고 얘도 무조건 실행을 또 해야 된다라는 거죠. 독립적인 친구니까. 자, 그래서 얘가 25 크거나 같네. 성년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여기서 끝낼 수 있는 건데 밑에 있는 거 볼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 얘가 성인이면 미성년자일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도 얘기하셨으니까. 근데 다시 또 내려와요. 여기로 와서 만약에 나이가 20보다 어리다면 확인해요. 25는 20보다 작거나 작다. 아니죠. 자, 그러니까 얘 실행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또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얘 따로 독립적인 친구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했어요. 자, 이러면은 얘는 한 덩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if 얘가 참이야. 그럼 이거 실행하고 아니면 밑에 있는 거 실행하지도 않아요. 왜?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이러면은 뭐가 좋아요? 속도가 빨라지겠죠. 성능이 좋아진다는 건 거죠. 그렇게 다 돌릴 필요가 없고 그냥 필요한 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은 수능 시험을 봐요. 그러면은 시간이 금이잖아요. 빨리빨리 풀 수 있는 거 1번 보기가 누가 봐도 100% 맞아요. 그러면은 2, 3, 4, 5번 다 계산해요? 안 하죠. 바로 1번 찍고 다음 문제 넘어가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걔는 1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보고 5번 보고 다 보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년입니다, 미성년자입니다를 출력을 할 수가 있고, 자, 얘보다 만약에 조건이 더 많아요. 얘는 지금 성년 아닌 미성년자인 거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날씨라고 해볼게요. 날씨라고 해서 1일 경우에는 맑음, 2일 경우에는 뭐 흐림,
3일 경우에는 비옴, 뭐 4일 경우에는 눈옴.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사용을 해요? 하나씩 다 답니까? if 만약에 뭐 제가 A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그 A라고 하는 친구가 1이면은 맑음 세 개만 해볼까요? 자, 1일 때는 맑음, 2일 때는 흐림, 뭐 3일 때는 눈옴. 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A가 이미 있나봐요. 자, 그러면은 없을 것 같은 친구로 해볼게요. 자, 제가 그거를 했죠. A3가 잠시만요. 59번째 줄. else 뒤에 그걸 안 쳤네요. 잠시만요. 자, 어디서 오류가 났었냐면은 처음에 여기에 그 else하고 여기 age가 20보다 작은 경우에 참이다 요게 있었어요. 이게 있으면 안 되죠. else 뒤엔 조건식이 붙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 때문에 오류가 났었던 거였고 그래서 여기 지금 뒤에 오류가 났던 거라 다시 실행해보면은 지금 맑음이라고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A3은 1이니까 1은 1이다. 참이죠? 그래서 얘가 맑음. 1은 2와 같다. 거짓이죠? 얘 실행 안 하고 1은 3과 같다. 같지 않죠? 거짓이니까 얘도 실행 안 합니다. 그래서 맑음만 표출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여러 개의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표시를 하면 되냐? 우리 if 조건식 그리고 요 사이에 조건식이 참일 경우 실행할 문장도 맞고 이 뒤에 else 조건식이 거짓일 경우 실행할 문장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를 늘려야 될까요? 허리 부분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허리 부분은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에 else if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좀 수정을 해놓을게요. 1 자, if 조건식 1이 참일 경우에 요걸 실행을 하고요. 만약에 얘가 참이면은 여기까지만 보고 끝납니다. else if랑 else까지 보지도 않아요. 자, 근데 만약에 이 조건식이 거짓이에요. 그러면은 두 번째 요 else if를 탑니다. 그래서 요 조건식 2를 보고 이 조건식 2가 참일 경우에 얘를 실행을 하고 이 조건식 2가 거짓이면은 얘를 실행을 하는 겁니다. else 구문을. 자, 근데 만약에 얘는 지금 딱 3개인 거잖아요. 상황이. 하나, 둘, 그 외. 근데 그게 아니라 조건을 더 넣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else if를 더 늘려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조건식 3, 조건식 3, 조건식 3이 거짓일 경우 실행할 문장. 그래서 if 만약에 이 조건식이 참일 경우에 이걸 실행을 하고 거짓이야. 그러면은 else if 요 조건식 2번을 실행을 한 다음에 얘가 참이다 이러면 여기서 끝내면 되고 만약에 얘도 거짓이다 이러면은 조건식 3을 보고 얘가 참일 경우에 얘를 실행을 하고 이것마저 거짓이라고 하면은 그때 else를 타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얘는 다중 조건이다 라는 거. 그래서 얘도 한번 해보면은 A3이 1인데 A3이 1과 같다면 맑음 else if
자, A3이 2와 같다면 흐림. 여기다가는 else. 그 외라면. 그래서 얘는 3이라고는 지정할 수 없고 1, 2가 아닌 3, 4, 5, 6, 7, 8 뭐 아닌 마이너스 이런 값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요 else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 외의 모든 값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되고 만약 조건을 하나 더 넣어주고 싶다 이러면은 else if를 늘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실까요? 뭐 머리가 늘어난다라던가 꼬리가 늘어나면 안 되고 가운데가 늘어나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 if 부문까지는 공부를 했어요. 단일 if문도 공부를 했고 다중 if문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우리 아까 또 뭐 있었죠? if문 말고 하나 더 있었는데 스위치 케이스문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T가 빠졌네요. 스위치 케이스문. 자, 그래서 얘는 뭐냐? if문처럼 큰 친구는 아니에요. 조건이 참이거나 거짓이면 실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독서실에 딱 들어가요. 그러면은 1번 클릭하면은 예약 현황 볼 수 있고 2번 누르면은 내가 예약할 수 있는 거 나오고 뭐 3번 누르면은 뭐 로그아웃 되고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처럼 딱 메뉴가 고정이 되어 있고 여러 개가 있을 때 내가 숫자 값으로 1번, 2번, 3번 뭐 아니면은 디저트도 뭐 1번 종류, 2번 종류, 3번 종류 있을 때 뭐 1번 케이크, 2번 뭐 있을까요? 뭐 쿠키 막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메뉴마다 번호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번호를 선택했는지 그것만 판별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독성 면에서는 얘가 조금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스위치 케이스문 같은 경우에는 if문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if문을 다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if문이 좀 더 큰 개념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사용되는 건 사실 if문이 더 많이 사용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중요하기는 하다. 하지만 얘도 알고는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얘도 어떻게 생겼냐? 문법을 알아야겠죠. 사용을 하려면은. 자, 스위치. 하고서는 이 뒤에 계산식이나 아니면 숫자 데이터를 넣습니다. 웬만하면 사실 값이 들어가요. 자, 그리고 케이스 값 1. 그리고 값이 1일 때 실행할 문장을 여기다 나열을 해주시고 이 뒤에가 중요합니다. 브레이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브레이크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반복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거기는 한데 우선은 그냥 즉각적으로 탈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값이 값 1이라고 한다면은 요거 타서 얘 실행하고 탈출 이렇게 이거 탈출을 안 하게 되면 밑에 있는 케이스들까지 다 실행을 해서 그런 거거든요. 자, 케이스 값 2. 값 2일 때 실행할 문장. 그리고 여기도 당연히 브레이크. 자,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다? 요것만 실행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얘가 값 1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요거 찾아가지고 얘랑 똑같네. 이러면은 얘만 실행하고 끝. 이러면 되는데 만약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러면은 요 밑에 있는 것까지 싹 다 실행을 합니다. 값 1도 실행을 하고 값 2도 실행을 하고 제가 원치 않는 결과들까지 나오기 때문에 얘를 한 덩어리로 쪼개기 위해서는 브레이크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 만약에 얘가 값 2예요. 그러면은 얘를 찾아갑니다. 그러고서는 값 2일 때 실행할 문장 실행하고 탈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 만약에 우리 else처럼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어. 그 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값 1도 아니고 값 2도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제 디폴트 해서 값이 위에 없을 때 그러니까 뭐 이도 저도 아닐 때 실행될 내용
그리고 얘도 역시 브레이크가 있어야 합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요 스위치 키워드를 적고 그 안에 이제 뭐 변수도 사실은 값인 거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A3, 2, 1과 같다. 이랬을 때 A3 뭐예요? 결국에는 1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A3을 집어넣어도 상관없고 그냥 1을 집어넣어도 상관없고 어쨌든 변수가 들어가든 값이 들어가든 무언가 들어갔을 때 아니면 결과로 나오는 뭐 리턴 값이 나오든 어쨌든 그 친구들이 들어갔을 때 그 친구하고 동일하게 생긴 그 친구를 찾아가지고 그 케이스를 실행을 합니다. 그러고 그 구문만 실행을 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라고 하는 친구가 사용이 되고 얘가 탈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저희가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요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다시 한번 분해 갈라놓고 지금 요거 한국어로 작성해놔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좀 망가졌죠. 넣어주면 됩니다. 케이스 이렇게 많이 들어갔죠. 정렬이 좀 잘못되긴 했는데 어쨌든 네, 요 형태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얘를 1이라고 볼까요? 그러고 얘도 그냥 1, 얘는 2, 얘는 그 외일 경우. 자, 그래서 값이 1일 때 실행할 문장은 printf 1입니다. 라고 해놓겠습니다. 그러고 얘는 2, 1과 2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도 괄호가 필요합니다. 이게 값이 하나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저희 여러 개잖아요. 케이스가 하나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얘네들도 묶어줄게요. 여기까지 한 덩어리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은 잠시만요. 어떻게 나와요? 1입니다가 나오죠. 그 이유는 뭐다? 자, 여기 있는 값하고 같은 케이스를 찾습니다. 그 친구를 실행을 하고 브레이크 탈출을 하는 겁니다. 밑에 있는 케이스 2번을 실행을 안 시키고. 그래서 얘를 2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나와요? 2입니다가 나오죠. 왜? 얘랑 같은 친구, 얘랑 값이 같은 친구 여기다 놓는다고 했잖아요. 얘가 2니까 걔 찾아서 실행하면은 2입니다가 나오고 만약에 3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케이스 1번에도 없고 2번에도 없으면은 1과 2가 아닙니다 라고 나온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값을 찾아가지고 값에 맞는 케이스를 찾아가지고 걔를 실행하는 친구다. 근데 이때 제가 아까 말했죠.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1을 찾았어요. 그럼 뭐만 나와야 돼요? 우리가 원했던 거는 그냥 1입니다까지만 나왔으면 좋겠던 거죠. 근데 얘 실행하면 어떻게 나와요? 1입니다, 2입니다 두 개 다 나와요. 자, 왜 그래요? 브레이크가 없어서 그래요. 브레이크가 뭐다? 즉각적으로 그 구문을 탈출해 라고 하는 친구인데 탈출을 못하니까 탈출하는 친구가 없었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케이스까지 실행을 시킨 거예요. 근데 여기에 브레이크가 있어서 그나마 여기서 탈출을 한 거고 만약에 여기 2번 케이스에도 브레이크를 작성을 안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나와요? 1과 2가 아닙니다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브레이크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까지만 하고 멈추고 이것까지만 하고 멈춰라 라고 하는 의미로 브레이크를 케이스별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제가 정처기를 가르쳐서 그렇긴 한데 이 브레이크를 빼고 숫자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럼 이거 보고 2번이네? 2까지만 하고 계산하고 출력해야지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브레이크가 없어서 이 디폴트까지 계산을 했었어야 되는 건 거죠. 걔까지 출력을 시켜줬어야 되는 건 거죠. 자, 이런 경우들도 있고 이러니까 요 스위치 케이스문도 이렇게 생겼고 이때는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까지 같이 외워야겠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건문 배운 거예요. 자,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진짜 잘했는지. 자, 우선 아까 전에 우리 여기 보게 되면은 나이에 따른 성인 판별, 우리 아까 성인입니다, 미성년자입니다 판별하는 문제 풀었고 그 정답 보고 싶으시면 아래 누르시면 되고요. 이번 문제는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자, 두 정수 변수를 만들고 값을 지정한 뒤 크기를 비교를 해서 첫 번째 숫자가 크면 first, 두 번째 숫자가 크면 second, 그리고 같으면 equal이라고 하는 거를 출력을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숫자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 30이라는 값 집어 넣어놨고 요 num2라고 하는 것도 변수 미리 만들어 놨고 걔도 값을 20이라고 지정을 해놨습니다. 자, 얘네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얘가 1번이 크면은 first, 두 번째가 크면은 second, 얘네 두 개 값이 같으면은 equal이라고 하는 걸로 출력이 됐으면 좋겠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printf 3개만 써가지고는 3개 다 출력되겠죠. 자, 그러니까 조건을 걸어가지고 해줘야겠죠, 처리를. 자, 그러면은 하실 수 있겠죠. 우리 if문도 배웠고 if else, 뭐 스위치 케이스 다 배웠으니까. 자, 한번 문제 풀어보시겠어요? 자, 우리 두 정수 변수를 만들고 값을 지정한 뒤 크기를 비교를 해서 첫 번째 숫자가 크면 first, 두 번째 숫자가 크면 second, 같으면 equal 출력을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우리 변수 두 개는 만들어져 있고 값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서 여기로 잠깐 와볼게요. 자, num1은 30, num2는 20이래요. 자, 우리 이거 그림 그려보면은 자, int 정수 담을 수 있는 공간 하나 만들어서 그 이름을 num1이라고 해놓고 걔에다가 30을 집어넣어 놨어요. 자, 그리고 int 정수 담을 수 있는 공간 하나 더 만들어서 걔 이름을 num2라고 해놓고 걔는 20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얘네 두 개 값을 비교를 해서 첫 번째 있는 숫자가 크면은 first라고 출력을 하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우리 비교를 해야 돼요. 자, if 조건문. 자, num1이 num2보다 클 경우 어떻게 나와야 돼요? printf first 라고 나와야 되고, 우리 문제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숫자가 클 경우, 자, 그러면은 우선 제일 쉬운 방법으로 해볼게요. if만 써가지고 난 if밖에 몰라? 라고 하면은 우선 이렇게는 쓰셨어야 되는 거죠. num1이 num2보다 작을 경우 printf second. 자, 그리고 나는 진짜 if밖에 모르겠다 해서 또 씁니다. num1이랑 num2가 같을 경우라고 했죠. 어디 갔어요? 같을 경우에 쓰라라고 했으니까 얘도 작성을 해봅니다. print f.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게 되면 first라고 해서 나오게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얘도 깔끔하게 보기 위해서 얘를 줄바꿈을 해놓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방식 말고 어때요? 더 심화 버전을 알고 있죠. 어떤 거? if, else if, else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얘를 좀 바꿔볼까요? 어떻게 바꾸면 돼요? if, else if, 그 다음 그 외에는 else, 요거를 출력을 해라 라는 거. 이렇게 바꿔도 되고, 이게 아니라 아까 전에 중첩을 쓰신 분들이 계셨어요. 조건문 안에 조건문을 넣는 거죠. 자, 어떻게 했느냐? if 만약에 num1이 num2보다 크면 first 출력을 하고 else 그 외라면은 이걸 출력을 해. 뭘 출력을 하면 되는데? 라고 하면은 if 만약에 num1이 num2보다 작으면 printf second 그리고 이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else 요거를 출력을 하겠다라는 건 거죠. 자, 이렇게 푸셔도 되고 위에처럼 푸셔도 되고 아까 if만 써서 풀어도 되고 어떻게 푸셔도 상관은 없는데 버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다 사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보고 아 이게 이렇게 굴러가는 거나 라는 거를 이해하실 수도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얘도 실행해보면은 똑같이 first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오늘 연산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어떤 연산자 봤어요, 우리? 사칙연산자.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이런 거 배웠고 비교연산자도 배웠고 논리연산자도 배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연산자 하나만 더 볼 텐데 사랑연산자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얘가 뭐냐?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얘도 문법을 봐야겠죠. 조건식 우리 요 if문에 해당되면 요 조건식에 해당되는 부분 있죠. 요거. 자, 요거를 앞에 쓰고 물음표. 얘가 연산자입니다. 자, 이 조건이 참일 경우 요거를 실행을 하고 그리고 요 콜론 기호를 쓴 다음에 저 조건식이 거짓일 경우 실행할 문장을 쓰고 이게 끝났다라고 하면은 세미콜론을 찍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기준으로 아까 전에 이 문제를 풀어볼까요, 이거? 자, num1이 num2보다 크다면 이게 참이라면 뭘 실행을 해라 라는 거예요? printf first라고 하는 거를 실행을 하고 이때는 명령문이 끝난 게 아니라 뒤에 더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세미콜론을 찍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거짓일 경우에는 뭘 실행을 해야 돼요? 비교를 얘가 참일 경우에는 요걸 실행을 하고 거짓일 경우에는 요만큼을 실행을 해야 되는 건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뒤에는 요거에 해당하는 게 와야 돼요. 자, 그러니까 비교를 한번 더 해야겠죠. 자, 조건식이 거짓일 경우에는 num1과 num2를 비교를 해서 얘가 더 작을 경우 참일 경우에는 printf first라고 하는 거를 실행을 하고 얘가 여기 잘못 나왔죠. 여기 얘가 아니라 물음표가 돼야 되죠. 조건식 뒤에는 물음표. 이 조건식이 참일 경우 얘를 실행을 하고 거짓일 경우에는 이 콜론을 기준으로 뒤에 있는 것들을 싹 다 실행을 하면 되는 건데 봤더니 조건이 또 있네. 이 조건식이 참일 경우 자, 콜론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를 실행을 하고 얘가 거짓일 경우에는 콜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거를 실행을 하면 됩니다. 자, 얘도 결국에는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실행해보면은 얘도 역시
first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건식에 관련된 거 총 3가지 공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학년 산자를 이용해서 출력을 했고, if 구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출력을 했고, 그리고 우리 스위치 케이스문을 이용을 해서 출력을 했고. 잘 안 보이실까봐 옆으로 좀만 넘겨놓을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보시면은 여기 조건문 단일 조건이라고 하는 거에서 문제 큰 수에서 작은 수 빼기 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얘도 풀어봐 주시고 문제를 좀 더 올려드릴게요. 자, 큰 수에서 작은 수 빼기. 자, 우리 두 수 넘1하고 넘2가 주어졌습니다. 제가 제공을 해드렸죠. 자, 그리고 그 두 수를 비교를 해서 더 큰 수에서 더 작은 수를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얘를 그대로 가져다가 이미 넘1, 넘2를 다 써버려가지고 숫자를 조금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이미 넘1, 2를 썼기 때문에 중복으로 처리된다라고 얘가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3, 4로 바꿔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우리 if문을 써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는 거고 if 조건식. 자, 이걸 그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지금 문법을 계속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if 조건식 괄호 열고 닫고 그 괄호 안에 조건식이 3일 경우 실행할 문장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죠. 자, 그래서 얘네 두 개 값을 비교를 합니다. 자, 비교 연산자는 우리 산술 연산자가 아니에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는 어쨌든 참 거짓으로만 나와야 돼요. 여기 들어가 있는 친구는 참 또는 거짓만 올 수 있어요. 요 안에는. 자, 그래서 우리 비교를 하죠. 넘 1이 넘 2보다 큰 경우 이거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출력을 할 건데 어떻게 출력을 하겠다? 그냥 %d만 쓰겠습니다. %d 쓰고 어떤 값을 출력을 하려고 한대요. 어떤 값? 넘 1에서 넘 2를 빼겠다. 그 값을 출력을 해줘라. 라는 건 거고 자, if 그러면은 만약에 넘 2가 더 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넘 2가 더 크다. 자, 이러면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대로 넘 2에서 넘 2를 빼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해보면은 10이 나왔는데 여기 왜냐면 20에서 10 뺀 거니까요. 3이 더 크고 3에서 4 빼면은 이제 20에서 10 빼면 10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은 반대도 해당이 되는지 한번 해보면 되겠죠. 얘는 20, 얘는 40이라고 볼게요. 자, 그러고 실행을 합니다. 잠시만요. 이거 했는데 왜 자꾸 10이 나오나 했는데 자, 이거 지금 넘 1이랑 넘 2로 지금 비교를 하고 있죠. 우리 지금 값은 넘 3, 넘 4인데 자, 그래서 바꿔줘야죠. 운이 좋았던 거였어요. 아까 전에는 이렇게 그럼 밑에도 바꿔줘야겠네요. 죄송해요. 여기도 3, 4 여기는 잠시만요. 3이 더 큰 경우니까 3에서 4를 빼면 되고 얘는 4가 3보다 큰 경우니까 4에서 3을 빼줘야겠죠. 제가 잘못 썼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해보면은 20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럼 반대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50과 40. 자, 실행해보면은 여기 10 잘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우리는 if문만 쓰는 게 아니라 뭐 또 배웠어요? if, else 구문을 배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고 else 이렇게 처리를 해줘도 되고, 이거 말고 이제 조건들을 더 달아서 if, else 구문까지 쳐서 만약에 이게 숫자가 같을 경우에는 0이라고 표기를 하겠다라고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써주셔도 상관없죠. 얘는 조건으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조건으로 둔 것만 우선 계산을 한 거긴 합니다. 이렇게 쓰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어차피 넘4에서 넘3을 빼든 넘4에서 넘3을 빼든 넘4에서 3을 빼든 3에서 4를 빼든 어쨌든 다 0인 거잖아요. 같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주셔도 상관없죠. 그래서 어떤 조건들을 계속 추가를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원하는 거는 if, else든 if, else든 조건문을 사용하실 수 있는가를 보려고 낸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이 풀어봤고, 그 다음 문제, 홀수, 짝수 여부. 여기서 많이 무너지셨더라고요. 자, 리턴이 맞네요. 자, 우리 넘이라고 했는데 넘도 위에 이미 있을 것 같으니까 넘5라고 하겠습니다. 넘5는 없는 거 확인했거든요. 자, 넘5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별을 해주세요입니다. 자, 얘를 또 구분을 하려고 하면은 조건식이 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 짝수입니다라고 표기를 할지, 어떤 그 조건에 따라서 홀수입니다라고 표기를 할지. 자, 그래서 제가 어떤 걸 해놨어요? 힌트. 2로 나누어 떨어지면 짝수다라고 해놨죠. 자, 어쨌든 요 넘이라고 하는 친구 있고, if 조건식이 참일 경우 실행할 문장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이 조건식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나라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였냐면은 자, 넘5를 나누어요. 뭘로? 2로. 자, 이렇게만 하고 끝내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2로 나누었으니까 이러면 짝수입니다. 이렇게 띡 끝내시는 거예요. 자, 이거 말이 안 되죠. 자, 왜 말이 안 돼요? 자, 넘5를 2로 나누었어요. 자, 이거 나누었을 때 몫을 가지고 옵니까? 아니면 나머지를 가지고 옵니까? 우리 그쵸, 몫을 가지고 오죠. 어디서 배웠느냐? 자, 여기 요 친구는 몫을 출력을 해준다라고 했고, 나눴을 때 이 친구는 나눴을 때 나머지를 출력을 해준다라고 했죠. 자, 어디 갔을까요? 여기서 얘가 6이라고 해볼게요. 자, 6을 2로 나누었어요. 자, 얘 뭐가 나와요? 자, 이거 결국에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아, 모르겠나요? 자,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얘한테 시켜보면 돼요. 내가 모르겠으면은 넘5를 2로 나눠줘라. 그 결과를 보고 싶다. 그리고 얘네들은 잠깐 주석 처리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해요. 자,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3이 나왔어요. 3. 왜? 6 나누기 2 했는데 몫은 뭐예요? 3이죠. 2, 3은 6이니까.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얘가 7이에요. 자, 얘를 또 나눴어요. 얘는 그래도 또 몫이 뭐예요? 3이에요. 자, 이 몫을 가지고서 우리가 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구분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면은 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건 뭐예요? 나누었을 때 몫이랑 상관없이 나머지가 0일 경우의 짝수라는 건 거죠. 딱 떨어진다라는 건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 요 친구가 아니라 뭐가 와야 된다라는 걸 알아요? 요 연산자가 와야 된다라는 걸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보면은 어떻게 나와요? 자, 지금 1이 나왔어요. 왜냐? 7을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1이 되겠죠. 몫은 3이고.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6 넣었었죠? 자, 얘가 6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뭐가 나와요? 0이 출력이 돼요. 왜 그래요? 6은 몫은 3이고 2로 나눴을 때 몫이 3이고 나머지는 0이니까. 자, 그럼 다른 숫자도 해볼까요? 8. 8은 어때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고 그럼 9는 어때요? 1이죠. 왜? 2로 나눴을 때 몫은 4고 나머지는 1일 테니까. 자, 그럼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 나머지가 0이면은 짝수고 나머지가 0이 아니면 1이겠죠? 2로 나누면 무조건 0 아니면 1이잖아요. 나올 수 있는 거. 1이면은 홀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풀면은 풀 수 있는 거였죠. 자, 그럼 어떻게 풀면 돼요? 자, 얘 다시 돌려놓고 요거 기호를 쓸 게 아니라 우리 퍼센트 저 기호를 써야 된다는 걸 알았고 자, 넘5를 2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가 뭐와 같으면? 우리 아까 6을 나누었을 때 여기가 6이면은 뭐였어요? 0이었고 7이면은 1이었고 8이면은 0이었고 9면은 1이었잖아요. 자, 그것처럼 얘가 0과 같으면 우리 요거 연산자 배웠죠? 얘가 A라고 생각을 하고 얘가 B라고 봤을 때 A하고 B가 같으면 실행하잖아요. 참이면. 자, 우리 그러면은 그거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연산자의 우선순위. 뭐가 먼저 실행이 되느냐? 자, 첫 번째 우리 사칙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얘네들이 제일 먼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비교연산자. 크다, 작다, 이상, 초과, 미만, 같다, 같지 않다 얘네들이 있었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논리연산자. 둘 다 참이면은 참. 뭐 둘 다 거짓이어야지 거짓.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은 참. 낫 연산 이렇게 하는 거 있었죠. and or. 걔네들이 이제 제일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얘가 사칙연산이죠. 나누기니까. 그렇죠? 나눴을 때 나머지 가지고 오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먼저 계산을 하고 자, 그럼 뭐 나와요? 이것과 이거 계산했을 때 뭐 나왔어요? 9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이죠. 1이 0과 같다. 참인가요? 거짓이죠. 자, 그러니까 else 이게 거짓이라면은 printf 홀수입니다를 출력을 해줘라 라는 건 거죠. 만약에 이게 아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다른 홀수를 조건으로 보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if num5가 2로 나눴을 때 뭐 나머지가 0과 같지 않다면 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홀수라는 건 거죠. 1이니까 0이 아니면 1이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 홀수입니다를 하고 else 그 밑에는 짝수입니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거나 이것도 아니다. 그럼 나는 홀수인 걸 진짜 명시를 해주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얘가 1과 같으면 결국에는 홀수라는 건 거잖아요. 그 외는 짝수인 거고 이렇게 해줘도 되고 아니면은 또 다른 걸로 쓰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되면
자, 넘을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과 같지 않다. 자, 1 아니면 0만 나올 수 있는데 1이 아니다. 1과 같지 않다라고 하면 뭐인 거예요? 0인 거겠죠? 자, 그러니까 짝수입니다. 아니면 홀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로 푸셨어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 넘 5의 숫자가 바뀌었을 때 어떤 거든지 다 같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얘가 9일 때는 홀수라고 나왔다가 11일 때는 짝수입니다라고 나와요. 이러면은 뭔가 오류가 났는데 운이 좋게 걔만 뭐 예외가 돼서 나온 걸 수도 있으니까 여러 테스트 케이스들을 집어 넣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5 넣었을 때 홀수입니다 나오고 6 넣었을 때 짝수입니다 다 나오네. 그러면은 맞게 짜여진 건 거죠. 코드가.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푸셔도 상관없지만 얘네들은 맞춰 써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어떤 걸 나갈 예정이냐? 입력을 배울 예정입니다. 우리 출력은 배웠죠? 출력하는 친구 뭐예요? 프린트 F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내가 입력을 받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쓸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스캔F라고 하는 친구예요. 스캔F. 자, 사용은 어떻게 하느냐? 스캔F 하고 얘도 함수이기 때문에 자, 우리 처음에 공부할 때 뭐라고 했어요? 함수는 어떻게 정의를 한다? 얘는 나중에 배울 거긴 한데 리턴 타입의 함수명 4개 변수 그리고 재사용할 코드들을 쓰고 이렇게 끝냈었죠. 이게 정의하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이 정의한 친구를 내가 가져다 쓰려고 하면은 함수명 괄호 열고 요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호출을 합니다. 자, 우리 프린트 F 호출할 때 어떻게 했어요? 프린트 F라고 하는 함수 이름 가져다가 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 찍은 다음에 얘 불러서 사용한 거잖아요. 이 친구는 어디에 정의되어 있는 친구였어요? 그 샵 include stdio.h 여기 헤더 파일 안에 저 함수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걔 기능이 있는 거죠. 얘는 출력을 할 수 있는 친구야 라고. 자, 근데 이제 그 친구를 이제 이용을 하는 건데 어쨌든 스캔F도 스캔F라고 하는 함수명을 가져다가 놓고 괄호 열고 닫고 그리고 세미콜론 찍어서 이렇게 함수를 부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입력 함수를 사용을 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되느냐? 우리 이 친구가 입력을 받을 친구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자료형 알죠? 정수, 문자, 뭐 아니면은 실수 이런 식으로. 이 친구가 입력 받을 게 어떤 값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하면 여기 서식 지정자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콤마하고 그 뒤에는 그 입력 받은 값을 어디다가 저장을 할 것인지 주소를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그 시기에 우리가 프린트 F 쓸 때 프린트 F에서 불러내고 이 쌍따옴표 안에 있는 친구를 출력을 하겠어 라는 건 거잖아요. 이걸 알아야지 우리 출력 함수를 쓸 수 있죠. 그처럼 얘도 입력을 받으려고 하면은 스캔F하고 앞에 서식 지정자 내가 어떤 값을 입력을 받을 건지 정수를 받을 건지 실수를 받을 건지 문자를 받을 건지 문자 열을 받을 건지 이런 걸 알아야 되고 그 뒤에는 걔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주소를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한번 사용을 해보면은 자, 변수를 우선 하나 만들어 볼게요. int 없은 우리 t라고 하는 변수는 안 만들었으니까 t라고 만들어 볼까요? 자, 그리고 scanf 나 입력을 받으려고 한다. 우리 여기 t라고 하는 공간 이게 지금 뭐예요? 정수 받을 공간 하나 만들어서 걔 이름을 t라고 해라 이거잖아요. 그쵸? 여기 int t까지 온 게. 자, 나는 여기에 뭐만 담을 수 있어요? 정수만 담을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얘한테 너는
정수만 입력받을 거야 라고 알려주고 그 뒤에 뭐가 와야 돼요? 주소가 와야 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 얘 t의 주소를 아는 방법은 뭐냐? 주소 연산자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주소 연산자는 그 숫자 7하고 같이 있는 요 기호고요. 자,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t의 주소를 알려줍니다. 자, 그냥 이렇게만 하면 뭐예요? t 값인 거죠. 예를 들어서 t 안에 9가 들어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는 지금 9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얘가 들어가 있는, 얘가 몇 번지에 있는지 그 위치 주소를 알고 싶은 건데 얘를 알려줬다라는 거는 그냥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을 알려준 겁니다. 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서 그래요. 이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주소를 알려주는 주소 연산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얘는 포인터 할 때 또 나옵니다. 꼭 알아두세요. 주소 알려주는 친구 저 친구다. 근데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국집에 짜장면을 시켜요. 자, 그러면은 얘는 뭐냐? 뭘 받을 건지. 나는 우리 집에 지금 요 학원에 짜장면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 여기다가 짜장면 입력 받을 거야 라고 지금 알려주는 건 거고. 그리고 얘한테는 지금 그럼 이제 선생님이 물어보겠죠. 짜장면 한 그릇 배달해주세요. 이러면은 어디로 배달해드릴까요? 이러잖아요. 이랬을 때 지금 이 상황은 뭐냐? 캐비넷, 뭐 에어컨, 빔 프로젝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값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요 주소까지 쳐줘야지 뭐 대전광역시 서구 코리아 IT 아카데미 학원으로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신 거죠? 그 값이 들어오려면 주소를 알려줘야 되지 그 짜장면이 들어올 그 공간을 말해줘야 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값을 말해줘야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또 어디서 문제가 났을까요? 자, 이거를 안 쳐줘서 그런 것 같은데 하나만 정의하겠습니다. 샵 define grt sq 요 밑에 있는 거 치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지금 애가 멈춰 있어요. 원래는 스캔F가 없었을 때는 우선 잠깐 띄워놓을까요? 얘를 밑으로 데리고 갈게요. 잠깐만요. 밑에 있으니까 우리 풀게. 이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 얘가 지금 없었을 때는 그냥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요 밑에 이 창을 닫으려면 아무 키나 누르세요 라는 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얘 지금 끝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 출력했고 지금 얘가 할 수 있는 일 다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끄고 얘를 실행을 해볼게요. 얘를 풀고 아까 전에 주석 처리했으니까 무시당한 거고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나오나요? 밑에 이 창을 닫으려면은 뭐 아무 키나 누르세요. 안 나오죠. 자, 얘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값 입력 받겠다라고 했잖아요. 입력 받으려고 준비 중인 겁니다. 대기 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값을 입력해주면 되겠죠. 뭐 5 이런 식으로 엔터 누르면은 이 창을 닫으려면 아무 키나 누르세요. 입력된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얘가 진짜 5가 들어갔는지 t에 출력해보면 되겠죠. t 자, 실행해보면은 역시 아직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았죠. 대기 타고 있죠. 자, 여기다가 제가 5 집어넣었어요. 자, 그랬더니 뭐가 출력이 돼요? 5가 출력이 되죠. 자, 이것도 못 믿겠다. 난 진짜 들어간 건지 모르겠다. 자,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진짜 5가 맞는지 t에 들어가 있는 값은 얘입니다. 확인해보면 되죠. 자, 3 이런 식으로 하면 t에 들어가 있는 값은 3. 진짜 들어간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스캔F까지 공부를 해본 거예요. 지금 입력까지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얘와 관련된 문제도 하나 같이 풀어봐야겠죠. 문제를 봤을 때 이 age라고 하는 값을 입력을 받아서 이게 age가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전에는 뭐 5살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고 그 5가 참이면은 이제 미성년자입니다. 뭐 거짓이면은 성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띄웠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숫자를 입력을 받아서 그 숫자에 대해 비교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나이가 19세 이하다. 내가 받았던 그 입력받은 숫자가 19세 이하다라고 하면은 할인 대상이라고 하는 걸 띄우고, 만약에 나이가 60세 이상이다 이러면은 또 할인 대상, 나이가 20세 이상이고 59세 이하면은 할인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 할인이 있고 경로자 우대에 또 할인이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아닌 일반적인 나이라고 한다면 할인 대상이 아니라는 걸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거고, 이때 중요한 거는 그 에이지를 입력받아서 그게 내가 원하는 숫자를 입력을 했을 때 이게 출력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지금 구현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위에 있는 거는 개념을 설명해 놓은 거라서 and or not을 얘네들은 무시해 주셔도 되고요. 어쨌든 요 문제를 풀어봐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입력 받아서 이거의 조건에 맞게 출력하기. 잠시만요. 이거 정답 삼각형 그것만 빨리 올려드리고 갈게요.
문제가 뭐냐? 이건 A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렇죠? 그 A라고 하는 그 인식이 들어있죠. 그다음에 스캔에서는 뭐 하는 친구라고 했죠? 입력받는 친구라고 했죠. 그렇죠? 그 꼬리기. 나 정수 입력받을 거라고 하는 거고 어디서 지금 어떻게요? A라고 하는 사람도 주소에 대한 들어오겠다고 하는 거고 그 공간에서 들어오겠다. 그러면 입력을 받을 거고 그리고 걔가 뭐래요? 아까 위에 올라가 보면 문제라고 했죠. 10회색 이하는 할인 대상입니다 라고 나왔으니까 그게요. 자 그러면 조건이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조건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if 나이를 받은 A라고 하는 친구를 선별을 해서 그 친구가 10회 이하 그러면은 할인 대상입니다 라고 나오고 if 만약에 네? 60세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계속 할인 대상입니다 라고 나오면 되겠죠. 나이가 만약에 20세 이상이고 50세 이하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나와야 되는 거고 스트레스가 이해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안 나와야 되는데 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얘는 스트레스를 써요.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얘가 끝나지 않고 데이터 보면 입력해줄 때가 그럼 스트레스는 여기 스트레스가 이미 있는데? 근데 얘 왜 유통도가 앞에 있지? 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일 큰 형태가 뭐겠지? 인트, 주인, 그리고 매개발자를 어떻게 보면은 함수가 아직 함수 안 나왔거든요. 조건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때. 자, 근데 거에 해당이 되지 않고 아까 전에 디파일이라고 쓰더라고요. 이건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디파일이 공인에 우리 조건문제 그 바로 요거 조건지 바로 요거 그 조건 디파일 정신은 몇명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 형태를 바꿔줘야 돼. 여기 조건 영이 나오는 여기 있었으면 이게 정확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정확하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분석해서 나오는 거고 그 뒤로 보면 얘네들 시작하고 저는 너무 좋고 저는
방식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혹시나 5개는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풀어보셔도 괜찮아요. 아까 전에 그 시험 문제로 되어 있었던 친구들은 정답 다 올려드렸으니까 체킹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근데 이거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총 몇 개 정도 되냐면은 한 11개 정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푸신 방법이 그 조건에 맞게 숫자만 다 잘 들어갔으면은 다 맞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상관없고. 자, 가볼까요? 우선 첫 번째. 우리 그냥 T로 생각을 할게요. AG로 안 보고 AG가 위에 이미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있나? 그러면은 AG를 따로 선언하지 않고 그걸 이용하는 걸로 할까요? 자, if 만약에 잠시만요. 우리 또 보기 편하게 갈라놓고 if 만약에 우리 나이가 몇 살이래요? 19세보다 어리면은 뭐라고 했죠? 할인 대상이라고 나와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if 19보다 작을 경우 printf 할인 대상입니다 라고 나왔으면 좋겠고 else if 또 어떤 조건이 있었어요? 60세보다 그쵸 크면이죠. 그러니까 age가 60보다 크면 할인 대상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또 그 외일 경우에는 이제 뭐라는 거예요?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나와야 되는 건 거죠. 이때 중요한 거는 또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스캔F 정수로 입력 받을 예정이고 그거 어디다 집어넣을 거다? age라고 하는 친구한테 집어넣을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이도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d 나는 몇 살입니다. age 쳐놓고 실행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얘가 아직 안 끝내고 프로그램 안 끝내고 빨리 입력해줘 라고 하고 대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몇 살 해볼까요? 우선 18살 하면은 나는 몇 살입니까? 18살 할인 대상입니다 라고 나오고 자, 이번에는 몇 살이라고 해볼까요? 65
자, 이러면은 나는 몇 살입니까? 65, 60 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할인 대상입니다. 라고 잘 뜨고요. 그리고 좀 애매한 숫자 해볼까요? 30. 자, 이러면은 나는 몇 살입니다. 30.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뜨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이거 말고도 아까 전에 보니까 5어 연산자랑 엔드 연산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푸신 분들도 있었어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풀면 돼요? if age가 19보다 작거나 age가 60보다 크면 얘는 할인 대상입니다. 라고 뜨고, 왜냐면은 여기에 엔드 연산자가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이 19살 이하면서 60세 이상일 수 있어요? 없죠. 그 사이에 있는 값이 아니라 이거 또는 이거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어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외인 경우에 집어 넣으시거나 아니면은 또 if문을 또 쓰면 되겠죠. if age가 20세 이하, 그러니까 19보다 크고 뭐보다 작으면 돼요? 60보다 작으면 얘는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해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은 이 if문 말고 나는 뭐 else if문 배웠으니까 else if 이렇게 쓰겠어. 라고 해도 맞는 거고, 나는 이것도 싫다. 우리 if else 구문 배웠으니까 else로 쓰겠다. 이러면은 얘도 지워버리고 if else 구문으로 써도 상관없고요. 나는 이것도 아니다. if 구문만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싶다. 이러면은 if 만약에 age가 19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뭐라고 써요? 할인 대상입니다. 라고 하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if age가 60보다 클 경우 얘는 또 할인 대상입니다. 그리고 if 만약에 age가 19보다 클 경우 또 if문을 집어넣는 거죠. if age가 60보다 작을 경우 이럴 때는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하겠다 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사용을 하셨든지 간에 이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요것만 맞게 나오면은 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요게 맞지 않았을 경우에만 잘못 풀으신 거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